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오늘은 취업준비생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명확하게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단순히 궁금하다 이게 아니라 제가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잖아요. 근데 그 질문 중에서도 정말 공통적으로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묻는 질문들을 5가지를 선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격증이 없어서 서류 탈락하는 것 같은데 자격증이 없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고스펙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상향 평준화가 되고 이 자격증 없으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커뮤니티에서 너무 많이 돌고 있는데, 일단 바로 직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취업은 다양하게 복합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공고의 필수 자격사항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없다라면 그건 지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대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이 없으면 무조건 떨어지나요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다면 우대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자격증이 없으면 무조건 떨어진대 라는 말을 듣고 지원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원하는 건 저희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만 쏟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이니까 난 지원하지 않겠어 라는 판단으로 이르시지 말고, 지원은 하시되 만약에 내가 이번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다음 반기까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중 하나가 자격증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격증 없다고 좌절하거나 약간의 소문들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자기소개서 글자 수는 얼마나 채워야 하나요인데, 이거는 사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라면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계시지만 취업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바이트 기준이라 하면은 1000바이트 혹은 999바이트와 같이 가득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소서 글자수 제한이 의미 없이 두는 게 아니죠. 기업에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 글자수면 양질의 답변이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기준을 두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채워서 작성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900자만 썼는데도 합격했던 적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죠. 자격증이나 채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써서 합격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반대 접근으로 봤을 때 1000자 999자를 꽉 채웠을 때 합격하시는 분들을 저는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글자 수를 가득 채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면접 복장이 자율복장이면 무슨 옷을 추천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걸 기업들이 왜 하는지 의문스러운 입장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묻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의 정답을 드리자면, 평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복장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추천드립니다. 정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평소에 그런 복장을 입어본 경험이 없거나 뭐 소지한 것도 없고 사야 되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정장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정말 자유로운 복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면접 간 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고위 관계자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작은 감점 요소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감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깔끔한 정장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셔츠라든지 그런 부분을 입고 가는 게 좋지, 후드티나 맨투맨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물론 스타트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를 입고 간다든지 정말 가벼운 반팔티를 입고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합격하시는 사례도 많지만, 저는 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소기업처럼 정보가 많지 않은 곳에 지원 동기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사실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가 없는 곳이 많고 중소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정보가 없는 곳이 너무 많죠. 근데 이럴 때는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보다는 직무에 맞추어서 답변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크게 보면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하신다면 충분한 답변이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소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본인도 뭐 인사 담당자들도 본인들 스스로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없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도 않을 뿐더러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면 충분히 그분들이 원하는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준비하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필수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직무를 왜 선택했고 전공과 유사성이 있다면 이 전공
전공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유사성이 없다면 유사성이 없지만 내가 이 전공, 이 직무를 선택하고 이 전공과 어울리는 부분은 어떤 거고,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답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로 푸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직무와 다른 경험이나 경력을 기재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아무래도 대학교부터 많은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단 무분별하게 경험을 쌓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이건 너무 추천하거든요. 근데 막상 경험을 쌓고 보니 내가 지원한 기업과 연관성이 없어서 풀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조금은 답은 드리자면, 일단 큰 틀에서 다른 경우와 세부적으로 다른 경우를 좀 분리하는 게 좋은데, 큰 틀에서 다르지만 세부적으로 보아서 약간의 접점이 있다면, 혹은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다면 작성하셔서 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무에 관련되지도 않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인데, 그 공모전을 통해서 성실성이라든지 팀워크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쓰는 행정직의 자소서에도 팀워크를 강조하는 게 나타나 있고, 실제로 내가 직무 분석을 해보니까 협업이라든지 팀워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쓸 수가 있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뭔가 다르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접점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세부적으로 보아도 전혀 접점이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IT 관련된 공모전을 했어요. 근데 지원한 거는 생산직이라든지 혹은 행정직인데 IT와 전혀 관련이 없는 행정직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좀 어필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누가 봐도 IT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한 대외 활동 같은데, 이 부분이 괜히 내가 적었다가 꼬리 질문만 물릴 것 같고, 이건 정말 추가 질문이 왔을 때 내가 대답하기 어렵겠다 하는 게 있겠죠. 그런 거는 적지 않는 게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경력사항이 정말 없고 비워두는 게 너무 부담이라고 하시면 기재하시면 좋겠죠. 다만 이런 활동들을 기재할 때는 내가 어떤 걸 얻었고 이 지원한 곳에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접점이 될지, 어떻게 활용될지를 고민하고 준비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든 나는 정말 말을 잘하고 준비도 잘 돼 있고 면접관이 막 공격을 들어와도 나는 접점을 묶어가지고 대답 잘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이걸 적어서 꼬리 질문이나 추가 질문 오는 게 부담스럽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면서 또 궁금한 것들, 이 외에도 이런 질문들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준비하면 좋나요? 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거기에 대한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